한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카이님께서 솔브레인 올려주셨어요. 28만 6천 원. 비중은 30%. 손실 나죠. 손실 나고 있고 오늘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시장 상승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센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솔브레인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뭐 종목은 달라졌는데 차트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 크게 한번 전성기를 부과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최근에 바닥 찍고 살짝 고개 드는, 이거 다 똑같죠? 시장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솔브레인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역시나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약간의 이제 이 기술주 쪽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큰 반등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브레인은 이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뭐 2차 전지 소재, 이제 뭐 첨가제, 뭐 이런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이 워낙에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맞아요. 이제 이 전방 산업이 계속적으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도 지금 계속해서 좀 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브레인이 실적이 꾸준하게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업황 자체가 좀 불안한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그렇게 이제 크게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애쓰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주가도 좀 비싼 종목이고 그다음에 네. 덩치도 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수급은 같이 동반해서 나와줘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 23억도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된 그런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무언가 이 수급이 좀 들어가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수급이 들어가려면 새롭게 시장에서 이야기 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건이 지금 현재 솔브레인은 그렇게 좀 많이 없다,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뭐 마이크론 가고 막 날아가고 이러면은 솔브레인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다른 게 있나요? 이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반도체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완전히 찐반등으로 보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확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사실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좋지 않은 게 현실이고 네.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쪽에서 확실하게 조금 실적 개선이 되어 주어야지 솔브레인도 추가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상승을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민첩하게 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기업이 좀 끌고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두 종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솔브레인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 상태예요. 약간의 최근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랑 비슷하네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솔브레인이 또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 박스권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박스권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결국 최근에 이제 이 윗꼬리를 바로 그리는 구간이 이 구간의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구간의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너무 큰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브레인이 워낙에 조금 견조한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러한 기업이고 결국에는 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전방 산업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안 좋은 건 다 지나갔다 이제 슬슬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바닥 아닙니까?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빠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서 그래도 1차적으로 반등을 한 25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뭐 매수가 정도 근처 구간까지 28만 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 25만 원대를 먼저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브레인은 일단 당장 지금은 힘들더라도 제가 반도체는 올해 분명하게 이 올라갈 수 있는 다크호스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조하셨죠. 예,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솔브레인도 분명하게 1차적으로 25만 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 구간도 저는 뭐 완전히 물량을 털어낸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힘을 좀 모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약간은 조금 보류해야겠죠. 이미 이제 최근에 또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30%잖아요. 네, 적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는 약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라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21만 원 근처까지 오는 건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만 원이 주요한 이 지지 라인이라 만약에 이 구간을 깨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25만 원까지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21만 원 근처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이제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25만 원 근처 구간이 될 겁니다. 그때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금 뭐, 당장 반도체 업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대감이 좀 작용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2분기 좀 지나갔을 때 그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그 구간에 솔브레인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힘입어서 추가적인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시장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거.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5만 원을 부딪히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을 해주셔야죠. 추가적으로 물량을 조금 줄여놨다가 이제 저점 부근에 왔을 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전략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를 노려보는 전략 이렇게 이제 두 번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청자님의 이 어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이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하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5만 원 정도 근처 구간 잡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고 뭐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노리는 쪽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그 21만 원에서 추가 매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전문가님이라면 어느 정도 며칠 정도는 21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이 정도면 조금 바닥을 지지했구나라고 판단하십니까? 한 3, 4일? 사실 저는 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쵸. 저는 항상 매수 접근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와야지 접근을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접근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인데 결국에 이제 21만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저는 수급이 이제 오면. 예상을 하는 구간이 결국에는 제대로 올라가는 구간은 항상 수급을 동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전에 이제 다시 한번 솔브레인도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제대로 올라갈 때에는 강한 수급이 동반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나서 네.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솔브레인도 이제 21만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지지를 해줬다가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이 한 차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한번 나와줄 겁니다. 일전에 이 구간보다도 강한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이 구간을 한 번에 또 다 소화를 해주는 그러한 수급이 또 출현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한다라면 지지는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접근을 노려보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이 그러니까 수급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래서 수급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실 때 이게 힘을 좀 모아가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얼마 안 있다가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전문가님의 그런 진단을 들을 때 포인트로 좀 잘 잡아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제 종목도 아닌데 정말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자, 솔브레인 봤고요. 지금